괜찮아? 새거 내가 할게. 새거 갖다 줄까? 야, 여름 이불이지만 꽤 무겁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뒤에 있었구나. 빵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아주 많이. 잘 자. 너도. 첫 출근이라 긴장했는지 새벽 내내 울렁울렁. 나도 그랬어. 이 집으로 올게. 그래. 일로 와. 기다릴게.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격. 엄마. 뭐 화났어? 몰라. 말 시키지 마. 여보, 오늘 뭐 친구들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응? 야, 현주야. 쟤 또 왜 저러냐? 어? 자, 먹자. 맞아. 오늘따라 맛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내가 니들을 어떻게 먹이고 키웠는데. 나는 니들 키우느라고 늙어서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 나쁜 새끼야! 오빠 뭐 하는 거야? 잠깐. 뭐? 뭐 뭐라는지 안 들려. 내가 기다려. 내가 좀 가서 올라가자. 아니 뭐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어디가 오빠 나는 야 어디 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 말로만.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그렇게 하자, 너 어떻게 마음을 어떡해? 놀랐잖아.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안 보여가지고 엄청 걱정했네. 그래 다행이다.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교체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자. 사다리가 있네. Oi, what's it to be? In or out? We're not gonna join. Let him go. All right, boys. Stay calm. We need her alive. Hey, where's the machine? In the second truck. On it! That summons really is Black Superman. Engage drones. We're running out of road. Hold on! On your left. Brace yourself. ETV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돌아온 공포의 광대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7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것과 이제는 성인이 된 루저 클럽이 마지막 결전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피에로 그것에 대처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ello, Vicky. Why are you crying? Oh, silly old Pennywise, you'll never have no friends. 27년 전 사건 이후 또다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마을 대리. 이곳에 과거 피해 광대 페니와이즈와 맞섰던 루저 클럽의 멤버들이 다시 모이는데요. You ended up becoming a doctor, Ed. No, I ended up becoming a risk analyst. What does that entail? Yeah, so I worked for like a big insurance firm, and 오랜만에 만남에 짓궂은 장난도 잠시. Something happens to you when you leave this town. The farther away, the hazier it all gets. Pennywise. clown. Because it just bounced back. 유일하게 고향을 지키며 페니와이즈를 연구해온 마이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We made an oath. That's why I brought you back. That's why you're here. To finish it. 급속도로 분위기가 냉각되고 친구들은 어린 시절 피해 맹세를 떠올리는데요. Stanley coming or what? Someone save me. 그때 멤버들의 마을 귀환을 축하하는 페니와이즈의 섬뜩한 환영 선물. Is everything all right? Yeah. Yeah, can we get the check? I got a plan. 겁에 질린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I'm sorry, man. Good luck. Oh, Eddie, please. Please, Eddie. 리더 빌만이
마이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죠. And if you want to leave, you can leave. But just let me show you this first, please. 일명 그것이라 불리는 페니와이즈의 봉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마이크. Did you see it? Ritual. The ritual of Chud. I knew you would see it. I saw the whole thing. That's how we do it. 이윽고 빌에게 멤버들의 설득을 부탁합니다. We don't have much time. This cycle will end soon. 의식에 필요한 어릴 적 물건들을 찾기 위해 추억의 비밀 아지트를 재방문한 루저 클럽 멤버들. 그런데 Hey, losers. 그것의 목소리가 어둠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데요. 눈치 없는 입방정 리치의 한바탕 장난이 지나가고 Dan. And since Stan isn't here to find his, I figured we should all be here together to find his artifact. I think Bill just did that. 죽은 스탠리의 물건을 챙긴 멤버들은 각자의 물건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Yeah, I gotta say, statistically speaking, you look at survival scenarios, we're gonna do much better as a group. 어김없이 적중하는 불길한 예감. Did you miss me, Richie? 루저 클럽 멤버들은 페니와이즈에 의해 하나둘 공포스러운 환영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Hush, I'm pulling, moron. 같은 시각 Well, won't you come in? Is it like you remember? Cleaner. Don't be so polite. 루저 클럽의 유일한 여자 멤버 베벌리는 주인집 할머니의 친절로 과거 자신이 살던 집을 살펴보게 되죠. Sorry. You'll always be my little girl, won't you? Always. 자동으로 상기되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녀는 어렵지 않게 소중했던 물건을 찾아냅니다. 목적 달성도 성공했겠다. 찬찬히 집을 살펴보던 베벌리의 뒤를 어김없이 뒤쫓는 소름 돋는 환상. Are you still his little girl, Beverly? 험난한 과정 끝에 필요한 재물을 모두 구한 멤버들은 드디어 그것의 근거지로 발을 옮기는데요. Let's kill this clown. 멤버들의 정신을 압박해오는 페니와이즈의 위험한 장난들. 그 강도는 점점 거세져 목숨을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루저 클럽의 멤버들 또한 만만치 않은 기세로 전진해 나가죠. Guys, come on. 마침내 도착한 악의 심장부. This is where it hit. Your artifacts. Place them in the fire. Georgie. Something that I wish I had held on to. Grab hands. 이후 페니와이즈를 봉인할 성스러운 의식이 거행되는데요. 불길한 빨간 풍선의 등장. 계획과는 달리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루저 클럽 멤버들은 27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는 무려 제작비의 2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역대 호러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그것의 속편인데요.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 그것을 영화한 작품은 1편에서 못다한 방대한 이야기를 촘촘하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호러를 뼈대로 SF, 어드벤처, 코미디 등 장르적 재미를 극대화했죠. 또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공포에 맞서는 어른들의 성장을 통해 전작과 차별화된 서사의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이 내세운 캐스팅의 제1조건은 전작의 아역 배우들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카 차스테인 등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캐스팅되며 1편과 연결성은 물론
안정적인 연기력을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를 먹고 살아가는 피에로의 복수, 이 영화의 핫신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 속 핫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빌. Help me, Billy. Take my hand. 그런 그에게 동생 또래의 아이들은 늘 눈에 밟히는데요. You listen to me? You listen good. You need to get out of this town. You understand? You leave Derry and you stay out of Derry. Do you understand me? 그런데 Should we be running? This is Derry. I'm kind of getting used to it. 얼마 안 가 방금 전 본 아이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사실을 깨닫게 된 그. He's coming to the fair. I gotta help him. What happened before? It wasn't your fault. None of it was. I wish that were true, Bev. 황급히 아이를 찾아 페스티벌 현장으로 향합니다. 아이의 흔적을 쫓던 그는 알록달록한 광대 인형 방을 지나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기묘한 방에 들어서는데요. 숨바꼭질하듯 계속해서 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 빌의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I'm here to help. Stop following me.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순간 먹잇감을 노리는 그것의 흉측한 모습. 두려움을 먹고 사는 트라우마의 실체가 공포감을 폭발시키는 명장면입니다. 공포는 거들 뿐 잘 짜인 성장 호러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지평,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는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아워바디의 최희서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영화 아워바디에서 자영 역을 맡은 배우 최희서입니다. 엄청 놀랐어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신작 아워바디로 다시 BTV를 찾아주셨는데요. 더불어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30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다음에 8년간 행정고시를 준비 중인 자영은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며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구질구질한 삶의 환멸을 느낀 그녀 앞에 나타난 달리는 여자 현주. 자영은 건강한 에너지를 풍기는 현주에게 매료돼 생애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잘했어. 며칠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달리기에 몰두하는 자영은 점점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존감을 찾아갑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뛰어. 내 길을 빼먹는다 생각하고. 삶의 무게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응원. 너는 달릴 때 무슨 생각해? 영화 아워바디입니다. 박열의 최희서님. 전작 박열로 충무로의 큰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과연 최희서 배우의 차기작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아워바디를 차기작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30대 여성의 아주 섬세한 변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영화가. 이번에 홍보회사 취직했다던데 좀 물어볼까? 엄마, 내 나이에 취직 못해. 네 나이가 뭐 어때서? 나 31이야.
그런 영화에 그런 캐릭터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 시나리오 자체가 읽을 때 굉장히 담백한 소설처럼 술술 읽혔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작의 부담감을 뛰어넘는 이 아우바디만의 매력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거? 그러네요, 정말. 우리 종고합시다. 私もアナーキストです. 완전히 다른 장르에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국적, 그리고 또 나이대도 달라요. 후미코는 20살이었는데 공무원은 못 돼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에게는 박열과 굉장히 다른 장르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선택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절대 안 봐. 검은색 뿔테 안경, 그러니까 도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간 안경을 쓰신 모습에서부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희 영화가 이제 평범하긴 한데 그래도 이 여성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기는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자영이의 고시생이었을 때 모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그 안경은 제 안경이었어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원래 설정에는 없었는데 감독님과 상의해서 안경을 끼기로 했고요. 옷이 그게 뭐야? 거지야? 또 옷도 사실 이제 굉장히 편한 추리닝 차림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평상시에 잘 때 입는 추리닝 가져와서 입어보고 거의 그대로? 네. 그 데뷔작 킹콩을 들다에서도 역도 선수 역할을 하셨는데요. 네.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는 이 배우로서 어떤 매력을 느끼시나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장면들은 힘들지 않은데 힘든 척을 연기를 하면 유난히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좋고 하고 싶고 이 무엇보다 이 팔이 좀 더 세졌으면 해갖고 정말로 땀을 흘려보고 정말로 겪어본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눈빛이나 숨소리나 당연히 이제 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연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겪어봐야지 그것을 연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영화에서 자영이의 몸이 실제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에 이제 복근을 바라보는 자영 뭐 이런 지문이 있어서 복근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찍기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PT 트레이닝으로 일단 근육을 키웠고요. 밤에는 이제 조깅으로 달리기 연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 운동한 지 얼마나 됐어? 한 7, 8년?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자영이 변화를 맞기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달리는 여자죠. 현주를 만나면서부터인데요. 이 자영에게 현주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활기띤 모습으로 뛰는 그런 현주에게서 되게 생명력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홀린 듯이 따라가다가 그녀의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번 영화 속에서 최희서 배우가 꼽는 어떤 개인적인 명장면 있으신가요? 자영이가 이제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하고 또 현주의 뒤를 쫓아서 한번 끝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행이다. 30평생 공부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자영이가 완전히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까지 오열을 해본 적 없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저희는 자영이가 아래서 깨어나오는 장면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한 장면을 뭐 하나 덧붙이자면 나중에 어머니를 다시 식당에서 만났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달리기하는 사진을. 너무 그 사진을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네.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살 빠진 건 모르겠고 이제 좀 사람 같네. 딸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네,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본 어머니가 그거에다가 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 주시죠. 먼저 치워야 되지 않을까? 더 썩기 전에. 최희서 배우는 지난해 드라마 미스트리스를 통해서 드라마 첫 주연 데뷔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르셨는데요. 저 새끼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대가를 치른 거야. 예뻐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홧김에 저지른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정원의 행보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원 역시 아우바디의 자영처럼 생각의 변화를 맞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연기하시면서 느낀 공통점이나 차이점 있으실까요? 정원과 자영이 어느 면에서 불안하다는 점과 30대 여성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다는 점은 닮아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성격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고마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변태 새끼 진짜. 정원이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게 정말 푼수 같은 대신 보여주세요. 뭘요? 아까 그거. 미쳤어요? 그 캐릭터를 토대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었고요. 앞으로 그 선생 얼굴 어떻게 봐? 나 진짜. 그런데 또 그렇게 밝고 통통 튀는 캐릭터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갖게 되거든요.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넌 안 될 것 같아. 남편과의 사이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불륜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히고 그 차량 블랙박스의 USB가 학교 교무실로 날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USB의 정체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고 알고 보니 이게 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재밌겠죠. 되게 재밌어요. 이 드라마 한번 정주행하시면 다 정주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에피소드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거예요. 저희 4명의 여배우들이 굉장히 친했었는데 5부 봤어? 대박. 6부 봤어? 대박. 어떻게? 그거 어떻게 촬영해? 뭐 저 서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매 에피소드마다 겪었거든요. 자, 뭐야 이거? 굿모닝 주스. 스타 셰프 남편 덕에 호강하는 한정원 씨. 그 말씀하신 그 정원의 남편 동석 역을 연기한 이 박병원 배우는 애처가인 척 연기하는 그런 남편 그 반전 캐릭터를 선보이셨는데요. 저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라고요, 한 선생? 케미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은데요. 이 박병원 배우와의 어떤 호흡은 어떠셨나요? 선배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나 실례 좀 합시다. 바로 영화나 너야 드라마에서 종종 굉장히 냉철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카리스마를 내뿜으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낚시 좋아하시고 순수한 미소와 아재 개그 엄청 잘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신데 촬영장 안에서는 정말 불꽃 튀기는 그런 눈빛 싸움을 했어야 돼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으면 그런 연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극 연기뿐만 아니라 빅포레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열연을 펼치시며 코믹 연기까지 접수하셨는데요.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덕희 씨 속 30kg.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굴지 뭐. 극중 조선족 싱글맘 임청아 역을 통해서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모습들로 러블리와 코믹을 오가는 화수분 같은 매력을 선보이셨는데요. 잘했습니다. 최희서 배우
에게 코미디 연기란 무엇일까요? 빅포레스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코미디 연기는 아마 가장 어려운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요, 동엽 씨. 신동엽, 정상훈 선배님은 워낙에 달인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혀를 넣었어. 몇 분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댄스 동호회예요. 저는 사실 그 메릴 스트립처럼 나이 60이 넘어서도 코미디 연기도 잘 할 수 있는 여자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하셨을 때와는 다르게 무시무시한 음악까지 흐르니까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건가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시작됐나요? 영화 아워바디는 9월 26일에 개봉합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인생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달려보실까요? 이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오늘의 무비빅스타, 영화 아워바디의 최희서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희서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확인하시고요. 영화 아워바디, 극장에서 만나요.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승진입니다. 시네시빌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응답하라, 첫사랑입니다. 오늘은 첫사랑 세포를 심폐소생시킨 감성 멜로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마침내 맞닿은 첫사랑의 주파수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풍미한 명곡과 함께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한 감성 멜로 영화죠. 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와 그녀, 건축학 개론입니다. 2012년 개봉 당시 국민 첫사랑을 탄생시킨 작품이죠. 그럼 21세기에 만나는 레트로 감성 멜로 유열의 음악 앨범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A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찾아줘. 너 태어나서 이렇게 깜찍한 애들 본 적 있냐? 못 봤지. 엄마가 물려준 제과점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미수. 유열의 음악 앨범이 첫 전파를 타던 1994년의 어느 날. 콩으로 만든 거 없나? 두부나. 저 위로 올라가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소년원 출신의 동갑내기 현우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이네. 오늘부터 음악 앨범의 진행을 맡은 새로운 DJ 유열입니다. 공통점을 찾아가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던 두 사람. 누나 몇 년생이에요? 7호. 나도 7호인데. 난 빠른 7호야. 그런데 그때 어서 오세요. 친구야, 메리 크리스마스. 갑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현우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둘은 헤어지고 말죠. 그때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 이후 몇 년간 재회와 이별을 반복하던 미수와 현우. 아직도 내가 무서워?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랑을 확인하는데요. 반가워. 이번엔 현우의 과거가 이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언제 괜찮아져? 과연 10년에 걸친 이 둘의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명곡을 타고 흐르는 첫사랑의 기억. 기적 참 별거 아니야.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네, 6월의 음악 앨범은 해피엔드 사랑니 은결을 통해 파격과 서정 사이를 오가며 결이 다른 멜로를 선보인 정지우 감독의 신작입니다. 네, 이 영화는 1994년부터 전파를 탔던 라디오 프로그램 6월의 음악 앨범을 매개로 어느 청춘 남녀의 첫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이 영화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이수견 작가는 실제로 6월의 음악 앨범 프로그램을 7, 8년 동안 집필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가는 그 경험을 바탕 삼아 300곡의 곡을 선정한 후에 이 영화의 감성에 잘 맞는 10곡을 추려서 영화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곡들은 미수와 현우 두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잘 대변한 곡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수야,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저씨, 컴퓨터 좀요. 그 중에서도 뜻밖의 연락이 닿았을 때 흐르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은 두 사람의 상황과 감정에 딱 맞는 곡이었죠. 비 오는 날 풍경을 감상하는 둘의 모습 위로 발라드 황제의 신승훈 1집 앨범에 수록된 명곡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또 토이가 만들고 윤상이 부른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같은 곡도 심금을 울렸습니다. 미수가 현우를 향해 달려갈 때 흐르는 노래 픽스 유도 있었죠. 이 곡은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노래인데요. 음원 사용 허락을 받는 게 정말 까다로운 곡인데 어느 날 그 김고은 배우가 미국 록 페스티벌에 갔다가 지인을 통해서 극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표현된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죠. 정말 이 영화를 위해서 뭔가 우주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명곡들만 모아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저작권 활용료만 한 6억 정도를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음악에 돈을 많이 쓴 영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호연도 영화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친구를 잃은 아픔을 겪은 현우 역의 정혜인 배우는 미수를 향한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해 멜로 장인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더 가지고 싶겠지만 난 강력한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나한텐 그런 사람이야. 설명 불가능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노래 나갈 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미수 만날 수 있어요? 게스트가 나올 땐 어떤 모습일지. 대표님 따라가면 미수 만날 수 있냐고요. 다음에 보자고. 특히 과거 때문에 어긋나버린 미수를 쫓아 뛰는 장면은 북촌 일대 오르막과 내리막을 전력 질주하느라 배우의 고생이 많았다고 하죠. 더군다나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서요. 저는 보는 내내 제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아프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 보시다가 오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윤상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특히나 두 사람이 엇갈리는 이 만남을 표현한 장면에서 윤상 씨의 노래가 흐를 때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미수 역의 김고은 배우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감정을 더해주었는데요. 난 지금 아주 많이 후진 상태야. 1997년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 속에서 미수라는 인물이 겪는 불안감과 결핍을 담아내 극의 몰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슬프다. 모두 내가 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집으로 올게. 기다릴게. 손을 잡고 키스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시절 평범한 연인들의 모습.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에게는 낯선 모습일 텐데요. 그래서 영화관 매표소에서 그렇게 유열의 스케치북 주세요.
그 표 좀 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인생의 영원한 주제는 첫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너스로 흐르는 명곡까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매칭무비 유열의 음악 앨범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겐 첫사랑이었던 사람들. 영화 건축가 깨론입니다. 영화 건축가 깨론 찾아줘.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데 누구? 어느 날 건축사무소 팀장인 승민에게 대학 시절 첫사랑 그녀 서연이 찾아옵니다.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15년 전 건축가 깨론 수업에서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 우리는 여기서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 건축가도 아니고 이 동네도 잘 모르거든. 우리 숙제를 같이 하는 거 어때? 그럼 공평하지? 그게 뭐가 공평하다는 건지. 건축학도 승민은 음악과인 서연의 과제를 돕기로 하죠. 이를 계기로 만남이 잦아지자 첫사랑의 예감에 설레는 승민.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때려? 한마디만 해. 나랑 같이 살자. 친구 납득이의 조언을 받아가며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약속. 종강 파티나 같이 들렸다 갈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맞아? 때마침 금수저 선배 재욱이 서연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그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맙니다. 이제 진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고백해, 새끼야. 하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 승민은 그녀에게 첫눈이 오는 날 고백을 하기로 하는데요. 나 널 좋아해. 이거다. 15년 전 승민의 첫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달콤 쌉싸름했던 첫사랑의 추억. 영화 건축가 깨론입니다. 건축가 깨론은 2012년 개봉해 첫사랑 소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멜로 장르로서는 드물게 41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건축과 첫사랑이라는 독특한 조합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인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건축가 깨론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에서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서연과 승민이 가까워지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한옥집이 인상적인데요. 되게 예쁘다. 서연과 함께 들어온 순간 승민에겐 세상 특별한 장소가 된 빈집은 영화의 정취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 짓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왜 집을 짓는지 알아야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알지. 네, 15년 전 첫사랑의 아련함 속에 완성되는 서연의 제주도 집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건축가 구승회 씨의 지휘 아래 9주 동안 실제 집을 짓는 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영화 보고 나오면 커플들끼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주도에 집 짓자고. 근데 제 생각에 2012년이잖아요. 그때 대출받아 지었으면 지금 스포츠카 타고 다닙니다. 그때 이게 시세가 20배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오래전 그날의 공간을 풋풋한 감성으로 채운 것은 역시 배우들의 몫이었죠. 15년 전 서연으로 열연한 배수지 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 단박에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했는데요. 짠. 승민과 여행 중 살고 싶은 집을 그리며 하는 대사는 나 2층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창도 많고 마당도 있어. 전국 삼촌 팬들이 수지 아리를 하게 만들었죠. 빵. 그리고 개도 키울 거야. 배 딱 큰 걸로. 덕분에 배수지 배우는 음악, 드라마, 영화에서 트리플 신인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자 연예인으로 기록됐죠.
당시 파수꾼과 고지전으로 신인상을 6개나 휩쓴 충무로의 괴물 신인 이재훈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극중 이재훈 배우는 첫사랑에 빠진 승민 역을 순수와 찌질 사이에서 설득력 있게 그려냈는데요. 야, 쟤 옷 좀 봐라. 게스가 GU이잖아. 스펠 틀렸어. 짝퉁 브랜드 옷 때문에 망신당하고 화풀이하는 장면. 서연과 선배 재욱의 모습을 목격하곤 택시기사와 신랑이 벌이는 연기를 통해 어디까지 가세요? 정릉이요. 정릉은 안 되는데. 가요, 정릉. 못 간다니까. 정릉 가. 서툴고 아픈 첫사랑을 인상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뮤지컬 스타였던 조정석 배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승민의 재수생 친구로 등장했죠. 특히 승민에게 키스 강의를 할 때 시나리오상의 대사 "이게 키스야" 이유는 전부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입술이 딱 붙잖아. 이제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배우의 캐릭터 몰입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비벼! 얘 일로 갔다. 당시 납득이가 등장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영화 장르가 멜로에서 코미디로 바꾸는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키스야. 뿐만 아니라 음악 역시 비장의 카드로 한몫했습니다. 들을래? 특히 함께 과제를 하던 승민과 서연이 CD 플레이어로 듣는 90년대 히트곡 기억의 습작. 이제 버틸 순 없다고. 그야말로 설렘지수를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일 수 있었던 시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추억을 소환하는 감성 충만한 영화 건축학개론 BTV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응답하라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끝으로 엇갈린 첫사랑의 끝, 그야말로 마침내 응답받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엇갈린 운명 속 다시 만난 그대, 영화 노트북입니다. Hello? This is Duke. He's come to read to you. 어느 요양원, 한 노인이 치매로 기억을 잃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노트북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It was the night of the carnival. Noah was there with his friends Finn and Sarah. Noah? That's where they met. 등장인물은 가난한 17세 청년 노아. Will you? Or will you not go out with me? Okay, fine. I'll go out with you. Say it. I want to go out with you. All right, we'll go out. 어느 날 그는 축제에 갔다가 밝고 순수한 부잣집 아가씨 엘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That's really nice. If you're a bird, I'm a bird. 하지만 Look, I'm sorry, but Allie's parents are going crazy. They got every cop in town out looking for him. 엘리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자의반 타의반 이별을 하게 되죠. Trash! Not for you! Now that is enough. You are not to see him anymore, and that's final. No, it's not. 세월이 흐른 후 Here. I sold the house. Between that and your GI Bill, you ought to be able to get it now. Get what? Your dream house, the Windsor Plantation. 떠나간 그녀를 그리며 집을 수리하던 노아 앞에 I saw your picture in the paper. The one with you in the house. 엘리가 나타나는데요. I love you. 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는 그녀. Yes. Why didn't you write me? I wrote you 365 letters. I wrote you every day for a year. 과연 그들의 사랑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Do you think that our love can create miracles? 영화 노트북입니다. 영화 노트북엔 원작이 있는데요. 소설가 니콜라스 스팍스가 장인과 장모의 사랑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신인 작가의 작품임에도
뉴욕타임즈에 무려 56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죠. 실화라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 노트북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생을 관통하는 러브스토리 장수상의입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아 이 할아버지 뭐야? 장수상의의 오랜 모범 직원 성칠. 학교도 안 가고 못 들어오는 게야? 그는 한없이 까칠한 성미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의 앞집으로 곱디고 온 금님이 이사 오는데요. 김성칠 씨, 밥 한 번 사세요. 꼭요. 이내 소녀 같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성칠. 저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기는? 아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때부터 웬일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썸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죠. 쇼핑할 때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사달라는 뜻이에요. 아끼지 말고 확 찔러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장소에 금님 대신 장수상회 사장 장수가 나타나고 약속했는데 두 밤 자고 아까 거기서 만나냐고 했는데 어디 갔을까? 성칠은 그녀가 투병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대) 연애 초보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 울지 맙시다.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영화 장수상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 통장에 이름이 주성칠로 나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게 그래서 이게 성칠이라는 이름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역시 이런 반전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멜로 영화의 유주얼 서스펙트라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감동까지 더해진 영화 장수상의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응답하라 첫사랑의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X세대의 첫사랑 연대기, 유열의 음악 앨범. 서툴러도 괜찮아, 첫사랑이니까. 영화 건축학개론.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서 엄선한 인기 미드 시리즈 두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Tony Davis command, we've made entry. 한창 작전 수행 중인 혼도 팀장과 스왓 대원들. 환상의 호흡으로 범죄자들을 소탕하던 중 미숙한 신참대원 스트리트가 그만 일을 그르칩니다. Glad the rook's on your team. Good job. Good effort. 사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닌 스와팀의 모의 훈련이었는데요. SWAT strength is in the pack. You want to be a hot dog, get a job at Pink's. 한편 Anybody who don't keep up gets one on the back of the head and drag. Got it? LA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죄수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Beta Coyote to take us south tonight. We don't leave tonight. Two pieces of business first. 탈출한 쿠치오 일당은 그들의 범죄를 증언한 가족에게 복수를 맹세하는데요. If you were brave enough to stand up to Kachio, the LAPD is going to stand up for you. Thank you. 본도 팀장은 증인 보호를 강화하던 중 증인의 집 주변을 맴돌던 소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My cousin Ariel? My uncle's kept her home from school till they catch him. He's been obsessed with her for a while. I've been doing circles around her place too. Show me where Ariel lives.
어김없이 적중한 불길한 예감. 게다가 간발의 차로 쿠체오를 놓치고 마는데요. Tony David to command. I got a 187 suspect. He's driving a red Chevy pickup. Plate number Mary 43252. LA 수화팀과 악질 납치범의 극한 대치. 하지만 인질이 있는 탓에 대원들은 오히려 수세에 몰립니다. Day now, Hondo. I'm here. 그때 헬기와 함께 등장하는 혼도 팀장. Pete, get him to show his face. Give me some cover, but be careful of the girl. Hondo, tell me you got something. 과연 혼도와 대원들은 납치범으로부터 소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범죄와의 전쟁. 미드 스왓 시즌 1입니다. Tell me, in that moment, did you feel anything? No. Then what happened? He knew he was about to 2주 동안 벌어진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FBI 신속 대응팀 레드셀이 사건을 맡아 수사 진행에 나서는데요. Okay, you guys go to last hotel. Gina, come with me to morgue. If there's an evolution to these killings, we need to figure out what that is. Through to the spleen. 때마침 부검 과정에서 범인의 수상쩍은 행동이 드러납니다. This is no way to kill someone efficiently. So why is she butchering him like this? We're looking for a blonde 그런데 수사 도중 She moves throughout the... Show me your hands! Hands in the air! No knife. Don't cry. 또다시 발생한 네 번째 살인. So much for the unsubbed fancy in hotels. These chairs off. Sat beside the victim, as if keeping vigil, waiting for them to die. It's the waiting she's interested in, not the killing. She's fascinated by the death. 범인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여과 없이 밝혀지죠. Girl stabbed told an EMT that the perp wanted to watch as she bled to death. Kind of spooky specific, don't you think? Are you here because something happened? Did he escape? Wait, did who escape? The man that did this to her is already in prison. Marcus Graham. 방향을 틀어 강력범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마커스 그레엄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Are you the boss? Sit down. I'd like to speak to an agent with rank, not a temp. 수감 중인 그와 대화를 나누는 팀의 수장 쿠. Is that frustrating when you can't figure it out? Of course. Was that too personal? I'm sorry. Don't worry. I'm sure you'll catch her. 단번에 그가 범인과 연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He said that he's sure that we catch her. The fact that the killer is a woman was never released to the press. He knows who our unsub is. The unsub is in direct contact with him. Start with a list of visitors and pen pals. Separate out the women. Look for any with a troubled childhood. 마커스와 편지를 주고받던 한 여자를 의심하는 FBI. You have to stop Maya. He said he didn't love me. Okay, it's okay. We know, okay? We also know you didn't really mean to stab those men. All right? It's okay. I never stabbed anybody. 그러나 제대로 헛짚은 것 같은데요. What's wrong? Maya Hazel was in therapy the nights of the murders. So where to now? 혼돈에 빠진 수사의 방향. Marcus, we know you're working with someone. It's now or it's never. 과연 레드셀은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고 다섯 번째 범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Playing chess, but we're 3 moves ahead. 미드 크리미널 마인드 워싱턴 DC입니다.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을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보세요.